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요청을 받는데 작년에는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 교육해달라는 요청이 꽤 많았었어요. 근데 그분들이 다시 연락이 와서 올해는 R로 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어떤 도구가 더 적합하다는 인식들이 조금 내부에서도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랑 이어지는데 지금 사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 R이라는 도구가 왜 강력한 건가요? 일단 제가 누가 이제 물어볼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장점은 뭐냐면 쉽다는 거예요. 문법이 쉽다는 거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가장 빨리 배울 수 있어요. 데이터 분석 언어 중에서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가장 빨리 익힐 수 있어서,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 커브라고 표현하잖아요. 네네. 빨리 익혀서 빨리 업무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보통 제가 하는 사설 교육에서는 하루 정도 뭐 7시간, 8시간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면 기존에 엑셀로 하던 분석 정도는 R로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. 사람이 되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고, 기존에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혀 없어도 그냥 함수들만 익히면 금방금방 분석 업무를 할 수 있어요. 혹시 그게 객체 지향 언어 뭐 이렇게 부르는 게 그런 건가요? 그건 아닌가? 그건 좀 달라요. R은 다 철학 언어여서. 철학 언어요? 그러니까 철학이라 막 단어 까먹었어요. 미치겠네 아주. 함수형. 그러니까 함수형이니 객체 지향이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부르는 방식이 있는데 R은 기계어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. 네, 여기에 기계어 포함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R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. 여러 가지 특성을. 네, 실제로 사실 그래서 사용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게 설계돼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, 사용자가 그런 내부 구조까지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문법을 익히면 쓸 수 있어요. 그런 걸 신경 안 쓰면서도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다른 언어들을 익히면 그거 외에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도 공부를 하면서 분석도 해야 되거든요. 다른 환경들을 신경 쓰지 않고도 분석 업무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. 개발 환경 같은 거 얘기하는 그렇죠. 거죠? 네. R 같은 경우는 사용자한테 너는 이런 거 몰라도 돼 라고 기본값이 되게 분석 환경스럽게 되어 있어요. 네, 그래서 내가 쓸 때 그게 기본값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써요. 나중에는 물론 그거를 공부해야 될 일이 발생은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알 필요는 없다가 되게 많죠. 그게 강력한 점인 거네요. 지금 이것도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저는 R을 아예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네. 그런 케이스인가? 패키지 인스톨할 때 PIP라는 배시를 몰라도 돼요. 그냥 install.packages라는 함수만 알고 있으면 돼요.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용자는 몰라도 얘가 알아서 해주고, 만약에 그 환경에 맞지 않은 환경이 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것까지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둬서 거기에 맞게 움직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. 사용자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금방금방 쓸 수 있는 거죠. 제가 파이썬도 어설프게 공부해봤잖아요. 네네. 훨씬 쉬워요. 파이썬에 비해서? 네, 훨씬 쉬워요. 우선 파이썬은 왜 하면 계속 뭔가 오류나잖아요. 뭐 OS랑 버전이 안 맞네, 뭐 GPU 버전이 안 맞고 막 계속 신텍스 구문 오류내고 막 하는데, R은 하면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그 구문 자체를 잘못 치지 않은 이상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요.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게 된다. 저는 그런 느낌이 분석만 들었어요. 신경 쓰면 분석만, 되고 나머지는 그냥 패키지가 알아서 해주는 개념. 그러니까 조금 오해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인 게,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말한 것처럼 완벽한 개발 언어이다 보니까 개발스러워야 되는 기초들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.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. 거기서는. 네. 그런데 분석 컨텍스트에서는 사실 몰라도 되는 것들이 굳이 꽤 거기까지. 많아요. 네. 그래서 가르쳐줄 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파이썬에 많이 쓰는 분석 도구로 쓸 때 쓰는 도구를 많이 쓰게 되는데, 걔는 RStudio 같이 기능 지원을 깔끔하게 좀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. 아직 좀 약하죠. 대신 뭐 이후에 여러 가지 나오긴 했습니다만, 근데 이제 R 같은 경우는 그거랑 상관없이 몰라도 되는 것들은 정말 모른 채로 지나가도 자기가 쓰는 범위 내에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그런 게 저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게 대표적인 강점. 네. 제일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설명서가 매번 있다는 거예요. 헬프 여기 밑에 오른쪽 네. 밑에 보면. 그러니까 install.package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들은 아예 사전 검열을 통해서 설명서가 충실한지를 점검받아요. 누군가가 그거를 검열을 하나요? 네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란이라고 하는 곳에 네네. 패키지를 사람들이 함수를 만들어서 패키지라는 형태로 묶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면 올리면 그걸 거기에서 다 등재시켜주는 건 아니고 심사를 봐요. 마치 논문 학술지처럼 논문 심사하는 거랑 애플 앱스토어에서 뭐 심사하듯이. 맞아요. 안드로이드랑 애플 앱스토어처럼 비교할 수 있어요. 파이썬은 그냥 등록하면 다 올라가는데 사후 점검해요. 그거 뭐 바이러스니 뭐 이런 것들 사후 점검하고. 네. R은 사전 점검해요. 통과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. 네.
그래서 지금 한 6개월 된 얘긴데 파이썬에서 누가 가짜로 해킹을 심어가지고 맞아요. 기억나죠? 네, 그런 예를 들면 것들 있죠. 텐서플로우인데 텐서플로우의 알파벳 하나를 바꿔서 바이러스를 심은 거예요. 그거 잘못 친 사람들이 막 바이러스를 먹었어 PC가. 그게 파이썬도 있고 노드도 그렇고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. 맞아요. 공유되는 소스 코드는 그런 위험들을 다 갖고 있죠. 그래서 네, 패키지를 개발한다는 거는 그 까다로운 심사를 다 통과하고 배포가 가능해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. 그 중에 하나가 설명 문서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음. 설명 문서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, 요게 있는 그것도 거죠. 영어로 막. 그게 박 박사님. 아니 그게 박 박사님이 만든 아니. 패키지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. 하나 만들기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시고. 아니 그렇지 않아요. 저 이메일 트레드 보면 와 무슨 뭐 이거 설명해 주세요. 이거 설명 부족하니까 추가해 주세요라는 말만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러니까 논문 리젝트를 수십 번 받고 그거를 통과한 게 게재되는 것처럼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.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그 거죠. 이메일 스레드라는 게 그 일반 유저가 아니라 아까 클랜? 네, 크랜에 계신 크랜의 그 패키지를 심사하는 발런티어들이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30명에서 300명 사이인데 그분이 매일매일 자기한테 할당되는 패키지들 심사 올라온 패키지들을 심사해서 이런 거 고쳐주세요라고 다시 답장을 보내요. 패키지를 확인하고. 근데 이런 걸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뉴스 크롤러를 이번에 드디어 크랜 등록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이버 뉴스 포털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. 그래야 되는구나. 네, 그래갖고 거기에 링크 달고 그게 뭐다 이러고 써놨어요. 그리고 나서 보냈더니 다시 한번 다른 거 뭐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해요. 그러니까 처음 이 패키지를 보는 사람이 그걸 설명서를 봤을 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가를 따져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쓰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는 기본 기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. 그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계세요 심사관들은? 그럼요. 아, 그 심지어 발런티어라니까요.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분들은 그냥 이 생태계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예요? 네. 대단하시다.